반갑습니다. 부동산 공화국입니다. 오늘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 토지를 이제 알아보다 보면은 토지 위에 이제 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. 그러면서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. 분묘기지권이라고 타인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의 기지에 대하여 관습법상 인정되는 지상권에 유사한 일종의 물권이다. 이렇게 정의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내 땅 위에 있지만 다른 사람의 묘가 있으면 그 사람이 이제 관습법상 그 사람 걸로 내 땅에 있긴 하지만 남의 것으로 인정이 되는 지상권이다. 뭐 이런 거라는 뜻인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냐면 이제 내 땅 위에다가 토지 소유자 승낙을 얻어가지고 분묘를 설치한 경우입니다. 그러니까 땅이 있는데 거기가 내 땅이지만 남이 나한테 허락을 받고 거기다 묘를 설치를 한 거죠. 이런 경우는 뭐 내가 허락해줬으니까 당연히 인정이 됩니다. 그 외에 이제 일반적으로 문제되는 게 토지 소유자의 승낙을 받지 않고 그냥 뭐 자리가 좋아서 그냥 분묘를 했어요. 거기 설치를 했는데 20년 동안 점유를 했을 경우, 그러니까 20년 동안 그 묘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. 남의 땅에. 그 남의 땅이지만 20년이 넘었다 하면은 이제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는 경우, 이런 경우가 있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토지 투자할 때 만나보실 수 있는 게 내가 사려는 땅 위에 묘가 있는데 이게 이제 묘가 있는 줄 모르고 내 토지만 매매를 한 거죠. 그러면 내가 살 때 그 위에 토지를 산 거지 그 위에 있는 묘를 산 게 아니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묘에 대한 권리는 그 묘의 뭐 후손이라든가 그 묘의 종손이 가지게 되는 거죠. 이런 경우에 이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됩니다. 그러니까 땅을 살 때 그 위에 묘가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샀다고 해서 그 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. 이 비슷한 예로 인삼밭 같은 게 있죠. 그러니까 인삼밭이 아니더라도 뭐 배밭이나 무밭 이런 것도 내가 밭을 샀지만 땅을 샀지만 그 위에 있는 농작물은 누구 겁니까? 계약서에 별도의 특약이 없다 그러면 그 농사 지은 사람 겁니다. 근데 이제 뭐 배추나 무 벼농사 같은 경우는 한 1년이나 6개월 있으면 대부분 다 추수를 하니까 그 다음 해부터 못 짓게 하면 되는데 인삼 같은 경우는 보통 6년 동안 심어 놓지 않습니까?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인삼밭을 샀다. 근데 그 위에 인삼을 산 건 아니죠. 근데 특이하게 특별한 게 없었어요. 그냥 인삼밭인 거 알고 샀어요. 그럼 인삼 농사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. 예. 이런 거 보통 일반적으로 이제 지상권이라고 하는데 분묘기지권도 이런 것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하지만 이제 이런 게 문제가 되다 보니까 2001년 1월 13일 날 그 장사법이라고 해서 장사에 관한 법률 해가지고 2001년 1월 달에 나온 장사법이라고 있습니다. 이 장사법이 시행된 이후부터 그 설치된 묘 같은 경우는 이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에 생긴 묘다 그러면은 이거를 뭐 철거 요청을 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. 그 다음에 흔히 이제 땅 투자하실 때 묘가 있는 땅이 안 좋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묘가 있는 땅이 어떤 부분 때문에 안 좋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. 그 묘가 있으면 건축이 안 되느냐? 예, 그렇지 않습니다. 묘가 있어도 건축되고 뭐 똑같이 땅으로 뭐 농사도 짓고 다 쓸 수 있는데 그냥 묘가 있으면 보기 안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. 누가 이제 묘가 옆에 있는데 거기다가 그게 뭐 우리 아버님 묘, 조상님 묘면 상관이 없겠지만 전혀 모르는 사람 묘가 있는데 그 옆에다 집 짓고 혹은 가게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살고 싶은 사람은 없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이제 묘가 있으면 그걸 꺼리는 거고요. 근데 이제 반대로 그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이 없어요. 그 흔히 뭐 서울이라든가 뭐 이렇게 도시 지역 있지 않습니까? 이미 아파트도 많이 들어와 있고 사람들이 많이 사는 지역. 이런데도 뭐 아파트 주변이나 이런데 묘가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. 근데 이런 거는 별로 상관이 없어요. 왜냐면은 어차피 옆에 사람들 많이 살고 있기 때문에 좀 멀리 묘 한두 개쯤 보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크게 거부감을 갖지 않는데 지방에 가면 다 똑같이 허벌판인데 내가 사려는 땅 바로 옆에만 묘가 있다. 그런 경우에는 굳이 뭐 옆에도 땅이 많이 있는데 그 땅 뭐 묘 바로 옆에 땅 혹은 묘가 있는 땅을 굳이 살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이제 묘가 있는 땅을 안 좋다고 하는 거고요. 옆에 잠깐 예시를 보시면 제가 요거 좀 인터넷 위성사진으로 잠깐 찾아봤는데 여기가 이제 남양주 쪽입니다. 옆에는 이제 반도 유보라 메이플타운 아파트라고 해서 2019년 3월이죠. 다음 달에 이제 입주 예정인데 그 주변을 보시면 제가 이렇게 흰색 동그라미로 쳐놓은 부분들이 다 묘입니다. 묘들이 이렇게 있어요.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그 도시 지역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아파트 단지 옆에 있다고 묘가 있다고 해서 이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거나
뭐 이런 경우는 잘 없죠. 왜냐하면 이미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으니까. 하지만 굳이 똑같이 뭐 아무것도 없는 동네라 그러면 묘가 있는 데 옆에보다는 없는 데가 낫겠죠. 예. 그리고 어차피 이제 아파트 들어오고 이렇게 개발이 많이 된 지역은 뭐 옆에 묘 있다고 해서 별로 상관없습니다. 이미 상권이 다 형성이 되고 사람들이 많이 들어와 살고 하면은 제 경험상 뭐 그렇게 크게 상관은 없다 생각하시면 됩니다. 일단 그러면 이제 묘가 있는 땅을 어떻게 피해가는 게 좋냐. 묘가 있는 땅을 피해가는 방법이라고 해놨는데 사실 뭐 피해가는 방법이라기보다는 묘가 있는지 어떻게 확인하는 게 좋은지 이런 부분에 대한 건데요. 일단 토지를 매입하기 전에 혹은 뭐 경매를 입찰하기 전에 반드시 현장을 가서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. 근데 보통 전이나 답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농지 같은 경우는 뭐 근처에 가서 확인이 쉽게 되지만 임야 같은 경우는 산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산 중턱에 대부분 이렇게 묘가 있으면 확인이 잘 안 돼요. 특히 여름에는 나무가 이렇게 우거져 있으면 여름 가을 같은 경우는 이제 확인이 잘 안 되기 때문에 꼭 이렇게 급한 거 아니면은 겨울 아니면은 뭐 전답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여름보다는 겨울이 좀 더 낫다는 거고요. 보기가 좀 편하니까. 일단은 첫 번째로 내가 살려는 땅에 묘가 있는 경우입니다. 이제 현장을 내가 갔는데 사려고 하는 땅에 묘가 있는 경우 이런 경우는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안 됩니다. 왜냐면 내가 사려는 땅 안에 묘가 있는 경우는 그 주인한테 매도자한테 이 묘를 이장을 해달라 계약서에 쓸 때 묘를 이장하고 잔금을 하겠다 뭐 이렇게 간단하게 한 줄만 적어 놓으면은 뭐 잔금을 한 달, 두 달 잡았을 때 그 사이에 이제 이장을 하면 됩니다. 그걸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매도인이 알아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이장이 안 됐으면은 계약서에 넣은 거니까 뭐 그 땅을 안 사면 되죠. 잔금을 안 하면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사실 내가 살려는 땅 위에 묘가 있는 경우는 가장 해결하기가 편합니다. 근데 이제 좀 까다로운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내가 사려는 땅이 아니라 내가 살려는 땅 바로 옆에 있는 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번지 수는 내 땅은 아닌데 바로 옆에 있는 번지에 묘가 있는 경우. 이런 경우는 내 땅은 아니지만 내 땅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내 땅이 아니니까 이 위에 있는 걸 매도인한테 치워달라고 말을 못해요. 남의 땅에 있는 거니까. 이런 거는 내가 살려는 땅하고 그 묘가 너무 가까이 있다. 게다가 딱 봤더니 이거는 뭐 방치된 묘가 아니라 뭐 매년 관리를 잘 하고 있는 이런 묘다 하면은 안 없어지거든요. 그런 거 같은 경우는 한번 매도인한테 저 묘가 뭐 이장할 계획이 있는지 이런 거 물어보고 아는 사람 묘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거 확인은 하되 그게 좀 어렵다 그러면은 매매를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물론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크게 상관은 없어요. 하지만 이제 지방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그런 거는 되도록이면 매매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. 왜 도시 지역은 상관이 없고 지방은 좀 상관이 있냐면 지방은 그 땅 아니어도 그런 비슷한 땅을 많이 볼 수가 있을 거예요. 하지만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땅이 뭐 이렇게 쓸 수 있는 땅이 많이 나오는 게 아니고 이미 다 건물들이 들어간 게 많다 보니까 뭐 게다가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는 뭐 묘가 한두 개 정도 있어도 이미 건물들이 다 들어와 있으면 별로 분위기가 이상하거나 하지 않거든요. 하지만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허허벌판에 내 땅 앞에 묘가 딱 있으면 보기가 너무 안 좋다는 거죠. 그럼 나중에 내 땅을 팔 때도 굳이 묘랑 멀리 있는 데 거 땅이 먼저 나가지 묘 바로 옆에 있는 내 땅이 이렇게 쉽게 잘 팔리지는 않습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경우인데 내 땅 안에 묘가 있긴 한데 남의 번지로 돼 있는 경우가 있어요. 이런 땅은 되도록이면은 매매를 안 하는 것이 좋고 재밌는 거 이런 거는 번지는 따로 돼 있지만 그게 대부분 내가 살려는 땅에 매도인의 아는 사람이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첫 번째 사례처럼 뭐 특약을 따로 해가지고 그 안에 있는 것까지 묘를 이장을 하고 그 안에 있는 번지수까지 같이 뭐 매입을 하면 좋긴 한데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. 근데 만약에 내 땅 안에 한가운데 묘가 다른 번지로 해서 있다. 근데 그 묘를 이장을 하거나 없앨 수 없다라고 하면은 땅을 안 사시는 게 좋습니다. 뭐 농사 지을 거면 상관없지만 거기다 어쨌거나 투자로 하는 경우는 대부분 투자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언젠가는 거기다 건축이 돼야 되거든요. 근데 뭐 내 땅 한가운데 묘가 있으면 그것도 남의 땅 번지수로 해가지고 그런 땅에는 누구도 건축을 하고 싶어 하지 않겠죠. 근데 어쨌거나 결론은 묘가 근처에 있건 그 묘가 아니면 내 땅 안에 있건 옆에 있건 묘를 뭐 어떻게 이장을 하거나 처분하지 못할 것 같으면은 그런 땅 그냥 안 사시는 게 속 편합니다. 근데 이미 가지고 있는 땅에 남의 묘가 있는 경우가 있죠.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들은 이제 매매를 하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묘가 있으면 안 사면 그만인데 내가 이미 예전에 샀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 남의 묘가 있어서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되는 경우
이럴 때는 뭐 다른 이제 부동산 관련 영상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, 강의하시는 분들도 다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데,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묘 주인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사실 묘의 주인만 찾으면 거의 해결이 돼요. 왜냐면 그 뭐 종손이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 사람이라든가 소소문을 해가지고 그 묘 주인이 누군지를 찾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. 그 묘 주인만 찾으면 거의 다 해결이 됩니다. 그러면 이제 찾으면 뭐 이장비라든가 이런 걸 협의를 해서 이장을 하게끔 하던가 해야 되는데, 가끔 이제 얘기 들어보면은 뭐 터무니없이 높은 금액을 얘기하면서 이장을 안 해주거나 하는 경우들이 있죠. 근데 실제로 그런 경우 잘 없고요. 남의 땅에 있으면 웬만하면 해줍니다. 해주고,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뭐 싸우고 이런 경우도 아주 간혹 있는데, 제가 주변에서 얘기 듣기로는 뭐 일단 주인 찾으면 어느 정도 돈 주고 뭐 이렇게 하면은 다 대부분 다 좋게 좋게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아직 20년이 되지 않은 묘라면은 법적 효력이 그 분묘 기지권이 없거든요. 이럴 때는 이제 지료를 청구할 수 있어요. 내 땅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게. 왜냐면 내 허락 없이 내 땅에다가 분묘를 설치한 거기 때문에 20년이 지나야 분묘 기지권이 성립이 되는데, 아직 20년이 안 됐다. 이러면은 이거 내 허락 없이 한 거니까 지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. 근데 흔히 말해서 이거 20년 됐는지 어떻게 아냐. 재밌는 게 요새 이제 로드뷰가 잘 돼 있지 않습니까? 위성 사진이. 네이버는 안 되는데 다음 위성 사진 같은 거 보면은 연도별로 볼 수 있어요. 그래서 봤는데 한 10년 전 거 영상을 봤는데 그때 묘가 없었어. 근데 그 이후에 한 거예요. 그러면 증거로 쓸 수가 있겠죠? 그러면 이거 20년 안 됐으니까, 아니면 거기 돌아가신 분께서 뭐 사망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? 그거 이렇게 어떻게 알아봐가지고 이거 20년 안 됐다. 그럼 이거 지상권 아직 성립이 안 되니까, 분묘기지권 성립이 안 되니까 법적으로 너 나한테 돈을 주던지 아니면 이장을 해가라, 이렇게 압박을 할 수가 있는 거죠. 게다가 이제 아까 처음 말씀드렸던 최근에 무단으로 설치한 것 같은 경우는 장사에 관한 법률이라고 해가지고 이거 너네 불법이다. 옛날 게 아니고 최근에 한 거기 때문에 2001년 이후에 니들이 여기다가 한 거기 때문에 이거 불법이다. 이장을 해라.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불법으로 신고를 하겠다, 혹은 이런 식으로 압박을 해서 하는 경우가 좋은데, 이게 말이 뭐 불법인데 그렇다고 뭐 고소를 하거나 신고를 해가지고 법적으로 깔끔하게 처리되고 이러진 않아요. 어쨌거나 그 주인하고 잘 협의를 해야 됩니다. 예. 돈을 뭐 1, 200 주더라도 혹은 3, 400 주더라도 처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이고 좀 좋은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. 최종적으로 이제 이도저도 안 되면 비도덕적으로 혹은 불법적인 방법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이제 뭐 인터넷 같은 데 보면은 아예 그 내 땅이니까 주변에다가 묘로 못 들어가게끔 아예 이렇게 펜스를 쳐버리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그러면 그 묘는 그 사람 거지만 그 땅이 내 거니까 못 들어가게 해버리는 거예요. 그럼 자기들도 불편하니까 뭐 이장을 하겠죠. 뭐 그런 경우. 그리고 법적으로 이 묘가 관리되고 있는 묘여야만 분묘기지권이 그 성립이 됩니다. 무슨 얘기냐면 그 묘의 봉분이라 그러죠. 봉분이 이렇게 돼 있고 그 주변에 관리가 잘 돼 있어요. 그 매년 추석 때도 이렇게 와서 뭐 그 벌초도 하고 그 성묘도 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, 몇 년 동안 방치가 되거나 하면 묘도 점점 낮아지거든요. 이미 많이 낮아졌고 몇 년 살펴보니까 찾아오는 뭐 후손도 없는 것 같고, 이런 경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위를 뭐 봉분을 깎아버린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묘가 없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. 이게 이제 편법이긴 한데 이렇게 하는 것들이 좋지는 않죠. 나중에라도 이제 그 묘 주인이 나타나거나 하면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, 되도록이면 어쨌거나 분묘기지권 같은 경우는 이미 내가 산 땅, 이미 예전에 모르고 매매한 땅에 묘가 있는 경우에는 이래나 저래나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. 묘 주인 찾는 것밖에 없어요. 정 안 되면 팻말을 박아 놓으세요. 거기다 이 땅 주인인데 이 묘 때문에 뭐 건축을 못 하고 있으니 여기 묘 찾아오시는 후손이 계시면 연락을 꼭 달라,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증거 사진도 꼭 남겨놓고 뭐 이렇게 해서 이미 뭐 한 1년 2년 동안 여기다가 이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편말도 했고 했는데 찾아오지 않아서 오래된 묘인 것 같아서, 주인이 없는 것 같아서 뭐 잘 이장을 해줬다, 뭐 이렇게 나중에 변명이라도 할 수 있게 그런 증거를 남겨놓는 게 좋습니다. 어쨌거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미 내 땅에 묘가 있는 경우에는요 방법이 없습니다. 주인을 찾아가지고 합의를 해야 어떻게 잘 해결할 수가 있고, 그 외에 뭐 법적으로 강제로 뭐 어떻게 하고 이런 방법은 실질적으로 없어요. 게다가 괜히 이제 잘못하면 이제 사람들한테 욕먹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래서 주인을 알 수 없는 묘가 있으면 이미 사기 전에 그걸 처리를 하고 사든가 아니면 안 사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자, 여기 보시면 이제 사례를 하나 보시면, 아까 제가 내 땅 안에 다른 번지로
묘가 있는 게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, 여기 보시면 이제 지번이 쭉 다 이렇게 농지예요. 밭도 있고 전도 있겠죠. 아니, 밭도 있고 논도 있겠죠. 여기는 이제 대정은 무릉리 쪽인데, 제주도에 가면 이런 걸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. 이게 농지인데 그 위에 이렇게 네모나게 다 필지 분할을 해가지고 조그맣게 잘라놨죠. 이게 다 묘입니다. 묘를 다 이렇게 잘라놓은 거예요. 예. 나중에 팔 때 그 묘를 빼고 파는 거죠. 그렇게 되면 저 땅은, 이런 땅들은 그 네모 반듯하게 땅을 쓸 수가 없어요. 예, 거기 묘가 중간에 이렇게 남의 땅 이름으로 돼 있으니까. 이런 거는 혹시라도 내가 제주도에 꼭 투자를 해야 된다 하시면 반드시 가서 보시고, 제주도는 밭에다가 이렇게 그 동네 이렇게 약간 그 풍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산 위까지 안 올라가고 이렇게 동네 그냥 논밭에다 이렇게 묘를 해놓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. 그래서 동네마다 가보시면 이런 게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예, 그래서 이런 거는 다 완전히 별도로 필지 분할까지 해놨기 때문에 그 묘를 제외하고 나머지 땅만 사시게 되면은 거기다가 건축하는 게 상당히 어렵습니다. 이런 거는 좀 확인을 하시고 건축을, 그러니까 매매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. 참고로 이게 여기 보시면 대법원 판례 한 가지를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건데, 이제 분묘기지권이 이제 토지의 소유자의 승낙 없이 분묘를 설치한 경우 20년간 평온 공연하게 그 분묘의 기지를 점유하면 지상권이 성립이 된다. 분묘기지권을 성립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여기서 분묘기지권은 봉분 등 그 이렇게 동그랗게 나와 있는 봉분, 그 외부에서 딱 봤을 때 저거는 묘구나, 그 분묘가 있구나라고 존재를 인식할 수 있는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만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된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, 관리 안 하고 계속 이제 사람들이 거기 묘인지 모르고 위로도 막 걸어 다니고 하면 묘가 점점 낮아질 거 아닙니까? 게다가 뭐 비도 오고 뭐 이렇게 세월이 지나면, 그렇게 관리를 안 해가지고 봉분이 다 없어져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 묘라고 생각을 못하는 경우에는 20년이 넘었더라도 분묘기지권으로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가끔 불법적으로 그런 걸 깎아내리거나 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. 어쨌거나 지금 요새 최근에 이제 그 분묘기지권 관련해서 몇 개 물어보시는 형님들께서 있으셔가지고 제가 오늘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. 그러니까 결론은 남의 땅에 20년간 점유를 했다고 하더라도 누가 봐도 객관적으로 봤을 때 관리되고 있는 묘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만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. 20년이 넘었지만, 예전에 여기다 분묘를 설치했지만 20년 동안 아무도 와서 관리를 안 해가지고 거기 그냥 누가 봐도 묘가 아니고 그냥 숲으로 우거져 있고 이렇다. 그러면 그 분묘기지권이 성립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. 오늘 제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최근에 제가 연휴 기간 동안 해가지고 영상을 좀 많이 올리려고 준비를 많이 했는데 개인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영상을 많이 못 올렸습니다. 아무튼 다시 또 2월 달에 올해 이제 설날 지나고 새해부터는 제가 좀 더 열심히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셔가지고 더 열심히 영상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